ETF 지금 제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ETF에도. 그래서 ETF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를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ETF도 20%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18%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괴리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또 하나의 주식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도.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 매도세,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올라가겠지만 이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생각만큼 상승세가 그렇게 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비용이 발생해요, ETF도. 누군가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을 해서 그 비용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이게 고스란히 20% 상승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비용이 좀 공제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20%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수익 다 가져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대로 결과 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레버리지 ETF나 이런 종목들은 더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저는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성장 폐지가 있어요? 그쵸? 왜요? 종목들이 다 모여서 있는 건데도. 방금 얘기한 게 오차가 너무 크면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곧 매수세와 매도세에 따라서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큰데, 오차가 너무 크면은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를 시키고요. 그리고 규모가 너무 작아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거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그 ETF는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래가 없는 ETF, 인기가 없는 ETF는 또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서 타이거, 코덱스 이런 왜 좀 유명한 그렇죠. 이왕이면은 저는 지금은 큰 회사, 그리고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을 좀 꼭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종목 투자했을 때 상장 폐지랑은 좀 달라요. 근데 그 종목은 휴지 조각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아니다 보니 돈은 챙길 수 있어요? 휴지 조각이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종목들이 이제 분배가 돼서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된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상장 폐지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리스크 관리는 따로 있을 거예요. 약간 보험 아닌 보험 그쵸, 같은 그쵸. 거. 그러니까 종목에 하나 투자해서 위험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유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용 발생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네이버 기준으로 캡처를 해놨는데, 네이버 들어가서 종목을 이제 검색을 하시고 옆에 보면은 펀드 보수가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나 반도체를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반도체 관련된 ETF 상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종목도 비교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운용 보수, 펀드 보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한번 보시고 그나마 저렴한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게, 투자 오래 하면은 어쨌든 영향이 있겠죠. 이 부분도.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체크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닌데, 이왕이면은 저렴한 거를 찾아서 하시는 것도 좋다. 네,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 봤을 때 ETF 세금 적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ETF가 국내 주식형 ETF, 그러니까 국내 엔터 관련,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모아놓은 ETF가 있거든요. 국내 주식형 ETF. 이 종목들은 매매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많이 하게 하려고. 사람들 좀 거래 활발하게 하게 하려고 비과세를 하고 있고, 근데도 잘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안타깝게도. 근데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있어요.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똑같이 15.4% 부과를 하고, 국내 지수와 국내 주식형 ETF 말고 그 외 ETF는 다 세금이 또 따라 붙습니다. 분배금과 배당소득세에 대한 15.4% 붙고요. 그리고 보유기간 과세라고 해서 이제 또 15.4%를 이제 부과를 하는데, 분배금과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과표 차익이라고 또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막 엄청 부담스러운 금액까지는 아니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ETF 세금은 원천징수로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종합과세 신고 대상에 얘도 똑같이 포함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표면적으로 알고 계시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따로 뭐 액션을 취하거나 하실 거는 없어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매에 대한 거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고 그리고 그 외 ETF는 또 발생을 한다. 세금이.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이제 ISA 계좌가 요즘 핫하잖아요. 네, 이거 저번에 저희 쭈압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또 ETF를 매매를 좀 활발하게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이걸 통해서 지금 좀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지금 200만 원. 계좌가 뭐예요? 이게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국내 주식에 대한 부분, ETF, 펀드, ELS, 채권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해서 손익,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통상을 이제 매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하는 종합 계좌. 맞아. 종합 계좌. 모든 걸 통틀어서 운용할 수 있는 종합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이용해서 ETF 하시면 세금 공제돼요. 200만 원까지. 일반형은 200만 원. 그러니까 IS 계좌에서 우리가 만약에 과세 대상이 900만 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200만 원은 비과세예요. 200만 원은 비과세가 되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엄청 이득이죠. 그 이유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만약에 지금 PD님이 일반 계좌에서 뭐 ETF 매매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과세 대상 금액이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15.4% 세금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54만 원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IS 계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운용을 하다 보면 세금을 69만 3천 원만 내도 되니까 지금 차익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ETF 하실 때도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키움에 왜 전화를 했냐면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이제 금투세 하다 보면 우리가 세금에 대한 지금 부담감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데 사실인가요? 했더니 지금 정부 쪽에서 정책이 계속 바뀌잖아요. 금투세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거는 확정된 부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 2021년 기준으로만 생각해 주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